선생님께서는요, 지금 구글 교육팀에서 엔지니어링 파트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선생님들께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실 거라서 오늘 크리스님과 다들 처음 보시죠? 그래서 크리스님이 워크스페이스를 학교에 더 잘 쓰는 꿀팁에 대해서 오늘 전문 엔지니어로서 전수를 해주실 거여가지고 앞부분에 저희 한번 꿀팁 공유하는 시간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네, 크리스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포 에듀케이션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하정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레이닝으로부터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워크스페이스에서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클래스룸하고 구글에 있는 그룹스와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시고 또 학생들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데모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큐먼트와 관련된 것들은 나갔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사례는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교과목 클래스룸을 개설을 하시고 그 클래스룸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은 학년 반별로 클래스룸을 하나 개설해 놓고 아이들은 그 방에 계속해서 있고 선생님들께서 방을 이제 점프해서 다니시는 그런 형태로 많이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가지 다 그룹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일반 아이들을 제가 대평초등학교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해서 DP1-1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학생들 아이들을 묶었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반별로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교사들을 또 묶어서 티처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생님들을 대평 티처 올 이런 식의 그룹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룹 네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 그룹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룹을 좀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학기 초가 되시면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는 이런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1학년 1반에는 어떤 학생들이 존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학번 형태로 만들어 보았는데 학교에 따라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는 학교 정보와 아마 아이들의 학번 정보를 이용해서 계정을 만드실 것 같은데요. 그룹스를 만들 때는 뒤에 있는 도메인 이름까지 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도메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아이들의 계정을 쭉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그룹스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룹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내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내 계정이 소속되어진 그룹이 나타나고요. 모든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 도메인에 있는 전체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교육청에서 관리자가 그룹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룹은 관리자가 만들어주는 그룹이랑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룹을요. DP 1-1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그룹의 아이디는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 형태가 되고요. 1학년 1반 그룹입니다. 아마도 내년에 되면은 이 그룹이 다시 사용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도 같은 정보를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는 초대된 사용자만 해서 아무나 조인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 설정을 하고요. 대화를 볼 수 있는 사용자도 그룹의 회원만으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을 누르고요. 그룹의 회원을 초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에 아이들 정보가 쭉 있으면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복사되어진 정보를 붙여 넣으시고
아무 곳이나 빈 곳을 딱 클릭하시면 LDAP 정보를 쭉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만드시게 되면 이 친구들에게 메일이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뭐 환영 메시지를 좀 써주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환영 메시지를 써주시고 그룹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대평 티처 1으로 로그인이 되어진 상황인데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그룹을 만드셨으면 이제 클래스룸에서 제가 1학년 1반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1학년 1반에 사용자를 초대를 하게 될 때 초대가 이미 되어 있네요. 제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dp 1-1 도메인 이름까지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초대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이들의 계정을 하나씩 불러와서 그냥 초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씩 추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혹시 그룹에 선생님을 넣으셨다면 이제 한 사람씩 또 해제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대됐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작업에서 빼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스를 좀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제 학기 말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그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자율적으로 여기서 그룹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설정에 내려가게 되면 그룹을 삭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런 약속들을 좀 해놓으시고 그룹을 만들어서 쓰시고 학기 말이 되거나 학년 말이 되면은 정리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은 방에 고정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러 방을 찾아다니셔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그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좀 1학년 1반 제가 이 화면을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 맡고 있는 클래스가 1학년 영어인데 저는 영어를 맡고 있지만 저의 영어 수업이 제가 들어가야 되는 영어 수업이 1학년 1반은 월요일, 2반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일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약속처럼 이런 문서가 있으면은 1학년 1반 클래스룸에 생성되어진 요 미팅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문서에다가 조금 붙여 넣고 그러시게 되면 1학년 2반 링크도 생기고 3반 링크도 생기게 될 거잖아요. 이 링크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1학년 1반인데 제 캘린더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캘린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도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는 1학년 1반 뭐 제 개인의 일정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화상 링크를 추가를 하는데 이 화상 링크는 실제 1학년 1반 미팅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고 1학년 1반 미팅 링크를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더보기를 좀 누르셔서 지금은 학기 말이고 이긴 하지만 좀 반복을요 맞춤 형태를 좀 하셔서 만약 그 일정이 내년 3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년 3월에 시작을 해서 학기 말이 끝나는 뭐 올해 같으면 12월 올해 같으면 12월 24일 정도에는 뭐 방학을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매주 월요일 날 9시에서 10시는 1학년 1반 수업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1학년 1반 수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10시에서 11시는 1학년 2반 이렇게 하시고 대신 아까처럼 화상 링크를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수정을 하시는데 정보를 이렇게 1학년 2반에 있는 이 미팅 정보를 복사를 해서 캘린더에 가져오신 다음에 네, 수정을 1학년 2반 미팅 링크로
하시고 또 일정도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 더보기에 가서 일정을 조절하겠습니다. 맞춤으로 해서 역시 끝나는 날짜는 올해 거라면 12월 뭐 이 정도까지이다 라고 해서 학기가 끝나는 동안에는 그 수업 일정이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학기 초에서부터 학기가 끝나는 데까지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오늘 어떤 반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또 선생님들 개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캘린더를 써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거꾸로 뭐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만약 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클래스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이 클래스를 이렇게 일정을 등록하시지만 이때 아이들을 초대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들을 초대할 때 1학년 1반이니까요. 이렇게 1학년 1반 아이들을 초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클래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캘린더를 가지고 그냥 그 캘린더에서 수업을 계속해서 들어감으로써 접속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형태는 아마 학교에서 우리는 클래스 단위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반 단위로 움직일 건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맞게 각 학교에 맞게 좀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데모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혹시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그룹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더 많은 요청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별도의 세션을 만들어서 그룹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의 데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엔지니어분 많이 기다리셨죠? 선생님들이 워크스페이스랑 그다음에 크롬 쓰시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또 크리스님이 저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활약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님 발표하신 내용 사전에 메일로도 자료 보내드렸었고 또 오늘 직접 데모도 보셨는데요. 또 향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따 사후 설문 행사 다 끝나고 심사 시간에 사후 설문 보내드릴 건데 그때 또 오늘 크리스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의 멋진 엔지니어님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 세션으로 아주 시원하게 선생님들의 궁금점 풀어주신 크리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